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꿈 해석과 영적, 정신적 완성에 관해서 연구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선을 끈듯 뚜렷하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치료자는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이 둘은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 보완하여 보다 완전한 치유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지도자와 정신치료자는 이렇게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 신앙을 발달시키고 가치 체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운명을 복음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이런 제목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치료자는 성격 문제라든지 자아 발달이라든지 성적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의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욕구 등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정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신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는 오로지 신앙생활과 영적인 훈련에만 마음을 집중하다가 분노, 인간관계, 갈등, 자신감, 자긍심 등의 문제에 부딪혀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부분으로 더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만웅 박사님이라든지 최영민 박사님은 각각 세브란스 병원 또 상계백병원의 정신과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측면에 눈을 많이 돌려서 그와 같은 많은 노작물을 생산했다면 저는 본래 영성신학을 공부했었는데 영성학자들이 정신적인 인간의 심층심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자들의 개념을 영성생활에 접목시켜서 글을 써낸 것이 아름다워서 저는 19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정신과 영적인 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또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꿈의 해석은 영의 욕구와 자아의 정신적인 욕구를 모두 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꿈 해석이나 꿈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치료자가 필요한가? 사실 대부분의 꿈은 자기 혼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를 꿈속에서 만나 인도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꿈을 해석하면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꿈의 현자라고 하는데요. 꿈의 현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면 사색과 또 깊은 기도와 또 깊이 생각하는 것, 이런 행위를 통해서 꿈꾸니가 충분히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나 상징,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 무의식 안에 거주하고 있는 꿈 해석의 인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치료자가 필요한가? 꿈꾼이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혼란에 사로잡힌 경우, 또 위기를 맞아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홀로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완전한 성장을 위해서 치료자를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정신분석은 정신적으로 병리를 가진 사람이 분석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정신분석을 받는다는 말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치료자와 처음으로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담하는 시간은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그런 의사와 의욕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볼 것이고, 내담자는 치료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전문가인가, 또 자기를 충분히 수용해주는 사람인가, 이런 치료 일회기가 매우 중요한 한순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면담은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에게 또는 분석가에게 영적인 문제를 서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무신론자인 분석가와 철저한 크리스찬인 내담자라면 어쩌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서로 물어보고, 또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서로 물어보고, 기도나 그 밖의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삶의 의미나 운명에 관해서 서로 나눈다든지, 꿈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지 등등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일회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차원의 관심이 있는 치료자들은 대부분 좀 전에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노인 부부는 영적인 체험을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정신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는가, 영적인 체험도 하나의 꿈처럼 매우 우리들에게 귀중한
컨셉화로 나가는 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일상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방언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 또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기 내부에 용솟음치는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담자가 크리스찬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 기독교 꿈 해석 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첫 시간에 꿈의 가치, 성서와 초기 교회에서의 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꿈은 영의 목소리로 구약에서도 다루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정신적인 완전과 영적인 성화를 위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와 같은 성화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44A 방식으로 꿈 일기를 쓰는데요. 40, 타이틀, 테마, tell the story, the core word. 그리고 4A, 꿈의 정서, affect, ask to God, 하나님에게 그 꿈을 질문해보고, association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그 꿈을 연상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A는 arts, 꿈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기도문으로 쓴다든지 기도시로 쓴다든지 시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44A 방식으로 크리스찬들에게는 근면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질문 던지기 등의 기초적인 꿈 해석 기술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혼자 꿈 해석을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자들은 내담자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무의식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어 본능을 건드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꿈 해석입니다. 그래서 꿈은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자가 도와주어야 하는 문제들,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회에서 겪는 갈등이나 긴장에 관한 것들, 꿈은 이러한 문제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경험을 반영하고 자신의 그 정서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꿈은 내담자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그의 삶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꿈은 성격상의 갈등과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밑에 숨어있는 잠재력과 긍정적인 태도도 함께 드러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몽이나 끔찍한 꿈일수록 그것을 직면하고 맞닥뜨리면 자신에게 더 유익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꿈 해석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치유를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부분보다는 건강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용기를 중요하는 것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꿈의 해석은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새롭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보다 건설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실생활에서 매우 창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게 해줌으로써 병든 마음과 병든 영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꿈자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자아와 꿈자아가 어떻게 상호 공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실 나의 자아는 꿈자아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꿈자아를 따라가 보면 치유해야 할 문제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삶이 새롭게 변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꿈자아 따라가기를 해보면 꿈의 무의식의 지혜자가 여러분의 길을 잘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자아를 따라가다 보면 꿈자아가 보여주는 다양한 태도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자아 태도나 행동의 성향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매우 총체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화상 강의를 할 때에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문장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